이번 프린트는 문제 5개로 이루어졌고 앞장에는 수특 문제를 준비했고 뒷장에는 작년 모의평가와 학력평가 문제를 준비했어. 한번 볼게. 쉽지 않은 문제들로 뽑았거든. 02번 보자. 먼저 풀어보고 답을 맞춰도 된다. 그림은 점 전화 A, B, C를 각각 0, D, 2D인 곳에 고정시켜 놓았대. 거리가 똑같이 동일한 한 칸 한 칸 떨어진 곳에 고정됐대. 그때 B와 C의 전화량은 플러스 Q0로 같대. B, C는 플러스인 것도 가르쳐주고 Q0라는 전화량을 가진 것도 가르쳐줬다. 근데 나는 Q0 이런 문자 나오면 되게 거부감 들어서 그냥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할게. 정확하게 쓰면 플러스 Q0 쿨롱 Q0 쿨롱이겠지. 그럴 때 AC가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AB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말을 어렵게 적었지만 결국 B는 내가 아닌 둘, A와 C한테 전기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F라는 전기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C도 내가 아닌 둘, 지가 아닌 A와 B한테 전기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대.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A의 전하의 크기와 부호의 종류도 모르네. 그럴 때 자 해볼게.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대. 그럴 때 한번 B와 C가 어떻게 다른 애들한테 전기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자. 옆에다가 B, C를 그려볼게. B부터 먼저 해볼까? B는 C에 의해서 청력을 받을 거야. 둘 다 뿔뿔이니까 C가 B를 왼쪽으로 밀겠지? 민다고 움직이진 않는다. 왜냐면 문제에서 고정시켜놨다고 하니까 뭔가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 힘을 받을 거야. 자, C가 밀 거야. 이렇게. 그 다음 C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C가 B를 민다면 B도 C를 밀겠지. B가 C를 미는 힘, C가 B를 미는 힘. 두 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용 반작용이 되겠지? 크기는 얼마일까? R제곱분의 Q1, Q2라는 쿨롱 법칙을 알고 있고, 얘가 원래는 Q0 쿨롱이지만 그냥 1쿨롱이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D지만 그냥 한 칸이니까 1m라고 해버리면 쿨롱 법칙에 적용시켜서 이 크기도 구할 수 있겠지? 거리 제곱 1분의 전하량의 절대값의 곱 1. 따라서 B와 C는 서로 1만큼으로 밀고 있어. 1분의 1. 1만큼으로 밀고 있어. 그런데 A라는 애도 B한테 전기력을 행사할 거고 A라는 애가 C한테도 전기력을 행사할 건데 그 A가 행사하는 전기력까지 모두 합하면 결론적으로 이 노란색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들아 B한테 집중해 볼래? 방금 그린 B?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F라는 전기력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A라는 애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요거 두 개 합쳐서 노랑이 F가 되지 않겠어? 노란 화살표 F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A라는 애는 B라는 애를 밀 수밖에 없구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다 보면. 따라서 A는 플러스 Q 쿨롱인 플러스 Q0 쿨롱인 B를 밀어야 하니까 A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라는 걸 알 수 있지. A가 플러스 전하라면 저 멀리 있는 C도 밀 거야. 그래서 A가 C를 미는 것도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해줬다. 그런데 A라는 애는 B를 더 세게 밀까? C를 더 세게 밀까? 당연히 B를 더 세게 밀겠지.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따라서 A가 B를 미는 그 파란색 화살표를 더 길게 그려줬고 A가 C를 미는 화살표는 조금 짧게 그렸다. 그러면 A가 도대체 B와 C를 얼만큼의 힘으로 미는지가 궁금해. 정확하게 얼만큼의 힘으로 미는지는 몰라도 비율은 알 수 있다. 자, 떨어진 거리 볼래? 떨어진 거리. A는 B와 C의 한 칸 대 두 칸. 거리가 1대에 한 칸 대 두 칸으로 떨어져 있어. 그런데 전하는 A가 B한테 작용하는 전하나. 물론 A가 지금 몇 쿨롱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B도 1쿨롱, B도 플러스 1쿨롱, C도 플러스 1쿨롱이기 때문에 B한테 작용하는 전하의 곱이나 C에 작용하는 전하의 곱이나 이거는 똑같이 1대1이란 말이지. K는 상수고. 따라서 힘은
힘은 제곱이니까 1대2가 아니라 1대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4배 더 큰 거야. 지금 내가 화살표를 B한테 적용하는 화살표는 길게 그리고 C한테 적용하는 화살표는 짧게 그렸는데 사실 이게 길이가 정확하게 4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지. 4배. 따라서 A가 B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뭐 X라고 한다면 비율은 구할 수 있어. C한테 적용하는 전기력을 X라고 한다면 2배 가까운 거리가 절반으로 가까운 B한테는 4배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4X. 자, 이제 다 했다. B는 A가 작용하는 4X와 C가 작용하는 1이라는 힘이 합쳐져서 이거 합치면은 4X가 더 클 테니까 4X가 더 커야만 해 1보다. 왜냐면 두 개 합쳐서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된다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왔으니 4X 빼기 1 이게 바로 F지. 이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F인 거야. 이 힘과 또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도 똑같이 F라 그러지 않았어? 즉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F는 X랑 1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한 거네. X 더하기 1 이게 같은 거야. 아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네. 이거 내가 여기 소문자로 적었네. 대문자로 똑같이 유지시켜주면 3X는 2 따라서 X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X란 A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X라고 했어. 그게 바로 3분의 2라는 거지. 뭐 A가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뭐 3분의 8이 나오겠네. 우리가 궁금한 건 C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래. C가 A한테 작용하는 거 A를 기준으로 C가 A를 밀겠지. 두 개는 뿔뿔이니까 밀 거야. 이렇게 밀겠지? 그러면 얘를 뭐 거리 계산 이런 거 안 해봐도 알 수 있어. 왜? A가 C를 미는 힘이 3분의 2였거든. 3분의 2. 여기 3분의 2라고 X를 구했거든. 그렇다면 C가 A를 미는 힘도 3분의 2 아니겠니? A가 C를, C가 A를 따라서 3분의 2라는 크기로 밀 거야.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은 A도 플러스 C도 플러스니까 뿔뿔이니까 왼쪽으로 청력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답을 왼쪽 방향, 즉 수직선으로 치면 마이너스 X방향이고 크기는 3분의 2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3분의 2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판단한 수치였고 문제에서는 이 수치를 F로 나타내래. F로. 내가 구한 숫자와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가 괴리감이 있지? 아까 우리 31번 마지막 문제 몇 번이었냐? 디귿 보기와 굉장히 비슷한 거야. 내가 구한 숫자는 3분의 2인데 이것을 F로 표현하라는 거지. F가 얼만데? F란 X에다가 3분의 2를 넣어서 3분의 2 더하기 1 바로 3분의 5 이게 바로 F였어. 숫자가 3분의 5가 나오면 그거를 F라고 표현한 문제였던 거지. 이 문제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3분의 2라는 크기에 대한 F 관련 식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문제를 쓰면 되겠다. 이 문제에서는 3분의 5라는 크기를 F라고 명명합니다. 그럴 때 내가 구하고 싶은 3분의 2는 뭘까요? 비례식을 구하면 되지. 얘가 일로 올 때 5분의 2배가 됐네. 그렇다면 얘도 5분의 2배를 해서 대답하면 되겠네. 답은 5분의 2F다. 수치로 얘기하면 내가 구한 쿨롱 법칙에 의해 수치로 얘기하면 3분의 2지만 이걸 F로 바꾸면 5분의 2F가 된다는 거지. C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고 크기로 얘기하자면 5분의 2F다. 그 다음 문제 해볼게. 수능특강 03번 문제야. 그림 가와 같이 두 점 전하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대. 1m씩 떨어져 있다고 하지 뭐. 그때 X축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대. 얘네 안 움직이나 봐. 그때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점 전하 C를 X는 이 뒤에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해 있었대. 얘는 고정돼 있진 않아. 고정됐다는 말은 없어. 여기 놨더니 정지해 있었대. 어떻게 정지해 있을 수 있었을까? A에 의해 A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정확하게 합력이 0이 됐어서 정지한 거 아니겠니? 아, 뭔 얘기냐? 바로 C 지점이 별 지점이라는 얘기지. A에 의한 전기력과 B에 의한 전기력이 똑같아지는 바로 그 지점. 우리 표현으로 별 지점인 거지. 별 지점이 A와 B 전화 바깥쪽에 존재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 일단 해볼게. 문제 끝까지 읽어보자.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A, B의 위치를 바꿨대. 아, 가에서 나로 바뀌면서 A, B 포지션이 바뀌었구나. 그랬더니 아까 E, D라는 지점에 있던 C가 이번에는 움직였네.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였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표현했어. 31번 프린트에서 풀었던 04번 문제랑 조금 비슷하지 않니? C는 가만히 두고 A, B의 포지션이 바뀌었어. 이 바꿈에 따라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달라져서 가에서는 전기력이 제로였지만 C에서는 뭔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상황인 거지. 31번 프린트 04번도 한번 같이 옆에 봐볼래? 얘도 똑같아. A, B가 가 상황에서는 C가 그러니까 전기력이 0이었는데 나 상황으로 바뀌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았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 C는 마이너스 Q 쿨롱이라고 나왔네. 예, 여기다가 마이너스 Q라고 적어도 되지만 문자를 싫어해서 난 그냥 마이너스 1 쿨롱이라고 하지 뭐. 그리고 또 A와 B에 의한 전기력이 0이 됐다. 이걸 정지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했지만 별로 표시하면 편하겠지. 그러면 A와 B 두 전화 바깥쪽에 별이 떴으니 A와 B의 부호는 어떤 거야? 다른 거야. 뿔마 아니면 맞뿔. 그 다음에 둘 중에 전하량은 누가 더 클까? A가 전하가 더 클걸? 얘가 더 강할걸? 왜? B 근처에 별이 떴으니까. 그런데 몇 배 강한지 알 수 있어. 몇 배 강할까? 떨어진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A로부터 떨어진 거리, B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비율로 얘기하자면 3대 1이야. 아, 떨어진 거리가 3대 1이야? 근데 별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따라서 전하는 아래 제곱인 9대 1이 되어야겠다. A가 더 강한 전한 건 알겠는데 B 근처에 별이 떴으니까 B가 약하고 A가 강한 건 알겠는데 몇 배 강하냐는 거야. 9배 강하겠지. 9배. 떨어진 거리로부터 알 수가 있다. 이런 힌트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바로바로 힌트를 캐치하려면은 31페이지에 아래에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걸 외우고 있어야겠지. 자, 그렇대. 그러면은 바로 해볼게. 그 다음, 자, 가와 나 그림에서 뭐가 바뀌었냐? A, B의 포지션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Q 쿨롱인, 마이너스 1 쿨롱인 C가 도망을 갔네. 얘들아, C는 A에 의한 A 전하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나에서? 왜냐면 A가 더 강한 전하야, B보다. 그런데 그 강한 전하가 가 그림에서는 멀리 있었으니까 그나마 B가 행사하는 전기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을 행사할 수 있어서 C가 별이 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 그림은 A와 B가 포지션을 바꿔서 A가 훨씬 강한 전하인데 심지어 C한테 가까이 붙었어? 그렇다면 C는 A에 의한 전기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 A에 의한 전기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야. C는 마이너스 Q 쿨롱인데 A가 도대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알려준 상황에서 C가 도망갔대. 그렇다면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청력이 작용해서 C가 도망가는 게 말이 되는 거지. 따라서 A, B 부호가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해 놨으므로 B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뭐 얘가 비율도 우리가 알아냈으니 얘가 마이너스 1 비율이라면 얘는 플러스 9. 잘못했네. 다시 A가 더 전하가 크지? 얘가 마이너스 9라면 얘가 플러스 1이다. 이 비율도 우리는 알아냈었어.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기억. A는 양전하다? 개소리지. A에 의해 C가 오른쪽으로 도망간다는 건 A에 의해 청력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고 따라서 A는 C의 부호와 똑같은 마이너스겠다. 그래서 기억 틀.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다? 에이, 이거는 아래 제곱을 무시한 발언이네. 떨어진 거리는 3칸 대 1칸. 거리가 3대 1이라면
거리가 3대 1이라면 거리의 제곱을 한 전하량을 말해야겠지. 따라서 9배다 라고 고쳐야 돼. 9배다. 니은도 틀. 디귿. 가에서 x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C가 움직이겠는가? 어디로 움직이겠느냐? 라고 물어봤어. 지금 가에서 C 지점이 안 움직이고 전기력이 0인 이유는 A가 저 멀리서 밀고 있고 A가 마이너스니까 C를 밀고 있고 B가 플러스니까 당기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0이 됐었거든? 별이 됐었거든? 그런데 디귿은 A를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래. A를 C와 더 멀어지게 하래. 와, 더 멀어지게 하면 지금 A가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 화살표만큼 전기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지. 멀어지면 전기력을 조금 덜 행사하겠지. 지금은 C한테 A와 B가 정확하게 같은 전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A가 굉장히 멀어진다면 현재보다 행사하는 전기력이 아주 작아질 거고, 그렇다면 C는 B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므로 B에 의한 인력에 의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따라서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답이야. 답은 디귿. 그 다음 문제 보자. 수능 특강 04번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론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 우리는 이미 전기력이 쿨롱 법칙에 의해 전기력, 청력, 인력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 한번 대답해봐. 자, 어느 지점에 플러스 10쿨롱짜리가 있어. 고정되어 있어. 얘는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이 빨강이 근처에 작은 애 하나 놔봐. 플러스 1쿨롱짜리 하나 놔봐.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은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일까? 옳지.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둘 다 뿔뿔이니까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여기부터야. 플러스 1쿨롱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속력이 점점 빨라질까? 아니면 속력이 일정할까? 아니면 속력이 점점 느려질까? 속력이 빨라진다면 어떤 식으로 빨라질까? 이게 바로 나의 질문이야. 한번 생각해 볼래? 얘가 속력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는 우리 1단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배운 뉴턴 역학 쪽에서 이미 마스터를 했잖아. 그때 모든 운동하는 물체에 적용되는 식은 바로 F는 ma였어. 여기서 F는 바로 둘 사이의 전기력, 바로 쿨롱 법칙을 이용한 전기력이 되겠지. 이 전기력을 구한 다음에 이 1쿨롱짜리가 질량이 있긴 있겠지. 질량이 0.00000000000 몇 킬로그램 정도로 아주 작겠지만 어쨌건 이 세상에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으니까 질량이 어느 정도 존재할 거야. 그렇다면 쿨롱 법칙으로 얘 둘 사이의 청력을 구하고 질량은 아주 작지만 값이 있겠고 따라서 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가속도를. 얘 가속도가 어떤지 알아본다면 도대체 이 플러스 1쿨롱이 플러스 10쿨롱에 의해 어떤 식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 수치로는 플러스 10쿨롱짜리에 의해 오른쪽으로 밀리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질까? 즉 VT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까?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하지?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를 뜻해. 가속되는 정도가 일정할까? A가 가속도가 일정할까? 라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대답 해볼래? 뭐 같니? A가 일정해? A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질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F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F는 바로 이 쿨롱 법칙 전기력이거든. 전기력이 일정할까? K는 일정한 값 맞고 전하의 곱은 10과 1이니까 전하의 곱도 10으로 일정하겠네. 하지만 거리가 일정하지 않지. 회색이 빨강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사실 힘은 줄어들고 질량은 줄어들 일 없으니까 가속도가 줄어들게 그려야 맞는 거거든. 지금 내가 VT 그래프 그린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즉 가속도가 일정하게 그린 거니까 이렇게 운동할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럼 속도가 커지는 게 아닌가? 자, 이건 틀린 그래프야. 속도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럼 속도가 일정할까?
처음 움직인 그 속도에서 일정할까? 뭐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1초에 1쿨롱을 플러스 1쿨롱을 여기 지점에 놨을 때 1초에 3칸, 또 1초가 지나면 3칸, 또 1초가 지나면 3칸, 이런 식으로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등속 운동을 할까?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F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은 그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F가 0이란 얘기고, F가 0이란 얘기는 질량은 0일 리 없으니 가속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일자가 된다는 얘기지. 야, F가 0이란 얘기야? F가 0일 수 있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일 수 있냐고.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1하고 Q2가 분자에 있는 이상 10하고 1을 곱한 분자가 무조건 10이야. 그렇다면 F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될 수 없어. 선생님, R, 거리가 아주 멀면 뭐 플러스 10쿨롱짜리가 한국에 있고 플러스 1쿨롱짜리가 한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고 이러면은 둘 사이에 전기력 작용하지 않아요? 아니, 전기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작용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우리가 전기력을 못 느낄 뿐이지, 이 R이 아주 큰 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Q1 곱하기 Q2, 즉 10쿨롱 곱하기 1쿨롱 자체가 분자가 0이 될 일은 없기 때문에 둘 사이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는 없어. F가 0이 될 리 없어? 그렇다면 가속도도 0이 될 리 없어? 그렇다면 등속 운동을 할 리도 없는 거지. 뭐야,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느려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속도가 줄어들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플러스 1쿨롱짜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내가 그린 거야. 1초 지나면 3칸 움직이고, 2초 지나면 2칸 움직이고, 3초 지나면 1칸 움직이고 하면서 점점 해서 언젠가는 멈추게 될까?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까? 얘들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이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어. 왜 그런지 보자. 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질량은 뭐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F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F가 마이너스. F가 마이너스? 우리 전기력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개념 자체도 없을 뿐더러 설령 F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자, 전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야. 전하의 곱이. 그런데 전하의 곱이 어때? 둘 다 양수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 힘이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애초에 전기력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떼고 생각하기로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전기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러면 뭐냐?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도대체 맞는 게 없냐? 자, 플러스 1쿨롱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힘은 줄어들지. 다시. 플러스 1쿨롱이 10쿨롱짜리 빨강이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쭉 밀려남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아진다는 거고, 전기력이 작아진다는 건 질량은 변할 일 없으니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야.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줄어들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맞는 거야. 기울기가 정말 줄어들었나 확인해 볼까? 기울기가 처음에는 꽤 커. 그랬다가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네. 괜찮니? 속도 자체는 증가해. 속도는 처음에 이 정도 속도였다가 그 다음 속도는 점점 증가해.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움직여.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얘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리가 없어. 두 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왼쪽으로 끌릴 일도 없어. 이동하는 거리도 계속 오른쪽, 속도도 계속 증가해. 하지만 뭐가 줄어든다고? 속도의 변화량, 가속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론을 공부했으면 04번 한번 미리 풀어볼래? X축 상에 점 전하 A, B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오른쪽에 점 전하 C를 X축상에 가만히 놓았대. A, B는 고정돼 있고 C는 가만히 놓았대. 그렇다면 이 C는 A에 의한 전기력, B에 의한 전기력을 모두 받아서 두 개의 합력이 작용하는 곳으로 움직일 거야. 역시 움직였네. 그랬더니 C는 X축상에 PQ 지점을 차례로 통과했대. 아, 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였나 보네. 그런데 여기서 A는 양전하라고 가르쳐줬고 B와 C는 양인지 음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다음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 P와 Q에서 얘 움직이는 전하 C의 속력이 같대. C가 P 점도 지나고 조금 있다가 Q 점도 지나고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가나 본데 속력이 여기와 여기 지점이 같대. 야, 우리 아까 어느 전하가 다른 전하에 의해 청력이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속력은 어떻다 그랬어? 점점 커진다 그러지 않았니? 속력이 같을 수가 없어. 속력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인데 이건 말이 안 됐잖아.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기본적인 상황과는 뭔가 다르구나 의심을 품어야 돼. 뭐가 다르니? 아까는 플러스 10쿨롱짜리 하나에 의해서 점 전하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A와 B 두 전하에 의해서 C가 움직이는 거야. 아, 두 전하의 뭔가 합친 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상황일까? 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P와 Q를 중심으로 바로 이 지점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바로 별 지점이었던 거야. 전기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힘을 순간 안 받아서 순간적으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속이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어느 순간이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두 전하가 있을 때 C가 움직였어. 그런데 뭔가 전기력이 0이 되는 별 지점을 통과해서 C는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한 거야. 상황이 두 가지란 얘기지. P와 Q 사이의 별 지점을 기준으로 상황이 두 가지로 분리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그걸 어떻게 추측해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한번 상황 설명해 볼게. 이해는 되나 봐봐. 일단 두 전하가 있고 바깥쪽에 별이 존재해. 그렇다면 이 두 전하의 부호는 어땠을까? 옳지. 부호가 반대여야 두 전하 바깥쪽에 별이 떴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알 수 있어. 결론부터 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나 봐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전하는 A에 의한 전기력과 B에 의한 전기력을 모두 다 받겠지만 그 중에 특히 누구에 의한 전기력이 강한 구간이라고 얘기했었지? 가까이 있는 B에 의한 전기력이 강한 부분이라고 했었어. B가 우세한 부분. 그 다음 별 지점 기준으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기준으로 바깥쪽 부분, 먼 부분은 바로 멀리 있는 A 전하가 우세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니? 31번 프린트 아래쪽, 맨 아래쪽에 그 이론을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봐봐. 따라서 이 앞쪽 구간에서는 B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하다가 별 지점 와서는 A가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완전 똑같아서 제로가 됐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는 이쪽 구간에서는 반대로 A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큰 구간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두 개의 B 바깥쪽에 별이 떴으니 A와 B 중에 누가 더 강한 전하인지도 알 수 있겠네. 별은 약한 전하 근처에 떴잖아. 따라서 B가 약한 전하야. B 바깥쪽에 별이 떴으니까 A가 강한 전하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였어. 그런데 C의 전하도 아마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 B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을 지나면서는 B와 똑같은 부호를 갖게 돼서 청력이 일어나서
C가 B로부터 밀렸던 거지. 이 밀릴 때 전기력은 바로 B와 C 사이의 전기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지니까 힘은 점점 줄어들어서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 파란색 곡선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될 거야. 그랬다가 별 지점에 C라는 전하가 도착하면 갑자기 A와 B에 의한 전기력이 제로가 되면서 F가 제로가 되면서 더 이상 가속을 하지 않아. 등속 운동을 하겠지. 속도가 갑자기 일정하게 멈추는 거야. 어느 순간. 그랬다가 이 별 지점을 지나는 순간은 상황이 역전되지. B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전하인 A에 의한 전하가 우세한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C는 현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별 지점을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갑자기 A에 의한 인력, A는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지? 인력이 작용하면서 얘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지. 뒤에서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얘를 아래로 이렇게 여기 지점이 별 지점이고 이렇게 A에 의해서 다시 끌려오는 부분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P 지점에서의 속도와 Q 지점을 지나면서의 속도가 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전하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청력이 발생해서 움직일 때 그때는 무조건 속도가 줄어들 수 없거든. 가속도는 줄어들어도 속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기 때문에 속도가 여기에서 쭉 C가 뭔가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가 점점 늘어날 텐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P라는 지점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갑자기 Q라는 지점에서 속도가 똑같아져?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속도가 뭔가 늘어나지 않은 구간, 오히려 속도가 피크를 찍고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 뭔가 여기 내가 별 지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문제 풀어볼게. 기억. C는 양전하다? 아니, C는 별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B에 의한 청력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B도 C도 둘 다 마이너스야. 기억 틀?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두 A, B 전하 바깥쪽에 별이 떴고 별이랑 가까운 게 약한 전하라고 했어. B가 약한 전하고 별과 먼 A가 강한 전하인 거지. A가 전하량이 크다. 니은은 정답. 디귿. P와 Q 사이에 C 가속도가 0인 지점이 있다. 얘들아, 가속도가 0인 지점? 가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건 힘이 제로가 된다는 거야. F가 0.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바로 별 지점이 있다라는 거지. 맞는 말이야. 전기력이 0이 되어 가속되지 않아서 속도가 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지난 이후로는 A가 끌어당겨서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뭔가 별 지점을 기준으로 C의 운동은 반대 양상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너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보고 어떻게 추측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나도 좀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나는 사실 디귿을 보고 깨달았어. 디귿. P와 Q 사이에 C의 속도가 0인 지점?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면 힘이 0이고 힘이 0이란 얘기는 별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력이 0이란 얘기는 별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별이 여기 혹시 있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A와 B 두 전하 바깥에 별이 있네. 두 전하 바깥에 별이 있으면 A와 B는 부호가 다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나도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별이 여기 있네 라고 알진 못했어. 보기를 보면서 추측하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9월 모의평가, 작년 9월이었는데 애들 이거 엄청 틀렸다. 실제로 이게 전하가 3개까지 정도는 애들이 꽤 봤거든. 근데 이렇게 전하가 4개 나오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지. 이미 쿨롱 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까지 되니까 와, 이게 나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하지만 전기 쪽 단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정답은 플러스 전하 아닌 마이너스 전하야. 4개 중에 2개는 주어졌어. A와 D는 플러스 Q 쿨롱이라고 주어졌고 B와 C를 모를 뿐인데
어차피 정답은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라고. 뭐 경우의 수를 따지면 4가지밖에 없지 않겠어? 2개가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뿔마거나 맞뿔이거나. 이게 시간 때문에 그렇지 사실 노가다로 이 4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봐서 뭐가 맞는지 찾을 수 있어. 다행히 문제를 풀다 보면 4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2가지 정도의 상황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 2가지 중에서도 1가지밖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거는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나 되고 전화가 4개나 되고 4개 중에 2개나 모르는 상황에서는 집어 넣어보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집어 넣어서 상황 파악하는 게 최선이야. 문제 읽어볼게. 고정되어 있는 4개의 점전화 A, B, C, D고 A와 D의 전화량은 플러스 Q로 같다 주어졌어. 그 다음에 B가 ACD, B가 자기 아닌 남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과 C가 ABD, 자기가 아닌 남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이 모두 0이래. 전기력의 합이 0이야? 우리 바로 그러면 별표 했어야지.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화살표로 다 표시할 거야. A도 C도 D도 B한테 전기력을 행사할 텐데 그 화살표의 합력이 전부 다 제로가 되도록 그려줘야 돼. 자, B부터 해보자. A는 B한테 전기력 작용해. D도 B한테 전기력 작용해. 그런데 인력을 작용하는지 청력을 작용하는지 몰라. 왜?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거든. 나는 한번 플러스부터 해봤어. 플러스부터 해볼까 마이너스부터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기억에서 바로 기억 보기를 보니까 B는 양전하다라고 물어보길래 그런가 싶어서 B 플러스부터 해봤어 나도. 자, 그러면 A도 B를 밀고 D도 B를 밀 건데 D가 A보다 덜 밀겠지. 왜? D는 2칸이나 떨어져 있고 A는 B랑 1칸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배 차이 난다는 거야. 거리가 1대2 차이가 나. 그런데 B가 몇 쿨롱인지 모르지만 A와 D는 전하가 같잖아. B 전하도 몇 쿨롱인지 모르지만 일정하고 K라는 상수도 일정하겠지. 따라서 힘은 1대2의 제곱꼴인 4대1, 1대2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해서 4대1을 나타내야겠지. 즉 나는 화살표를 대충 그렸지만 사실 D가 B를 미는 이 화살표와 A가 B를 미는 이 화살표는 1대4의 길이 비율로 그려야 더 맞게 그린 거긴 해. 그런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그 합력이 0이라 그랬잖아? 제로가 돼야 돼, 화살표의 합들이. 그렇다면 C, 정체모를 이 C도 B한테 힘을 작용하고 있을 텐데 C는 B한테 어떤 힘을 작용해야 합력이 0이 될 수 있겠니? 그치. 이만큼의 힘을 작용해야겠지. 이 화살표 길이를 굳이 따져보자면 한 3 정도가 되겠다, 비율상. 그래야 이게 양변이 똑같이 화살표의 길이가 맞춰져서 별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지. 합력이 0이 될 수 있는 거지. C는 B를 밀 수밖에 없어. 문제 조건에 맞추다 보면. 우린 B가 플러스라고 가정했거든? 근데 C가 B를 또 밀어야 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C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뿔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C한테도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라고 했어. C도 별지점이라고 했어. 따라서 C한테도 여러 가지 힘을 다 작용시켜서 화살표 그려볼게. 자, 이번에 C가 주인공이야. C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A도 C를 밀어. D도 C를 밀어. 근데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D가 더 크게 밀겠네. 거리 비율을 따져보자면 D와 C는 1칸인데 A와 C는 2칸이니까 얘도 거리 비율상 작용하는 힘은 4배가 되겠다. 얘도 정확히 그리자면 A가 미는 힘은 1, D가 미는 힘은 4가 되게 그려야 맞는 거지. 얘도 그렇다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가 되려면 B도 C를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그리자면 얘가 비율이 3 정도의 화살표를 밀겠지? 그러면 말이 되냐는 거야. B가 C를 미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왜? B 플러스고 C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지금 A, D만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을 가르쳐줬었는데 B와 C도 우리 알게 된 거야. 뿔뿔이었던 거지. 뿔뿔. 우연히 B를 플러스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C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뿔뿔이라는 걸 알았어. 아, 근데 혹시 B가 마이너스도 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또 한번 해봤지. 자, 그럼 이번에 B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해볼게. 그렇다면 이번에는 B가 마이너스니까 A와 D는 플러스야. 그럼 이번에는 A와 D가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겠네. B를 가까이 있는 A가 더 많이 잡아당기려고 할 거고 D는 조금 덜 잡아당기려고 할 거야. 거리가 머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자면 1대 4의 비율로 각자 인력을 행사하겠지? 그런데 여기가 별지점이라고, B가 별지점이라고. 그렇다면 C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이 주어지게 된 거고, C가 B를 당겨? 그런데 우리는 B를 마이너스로 가정했어? 그렇다면 B는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B가 마이너스로 가정한다면, B를 마이너스로 가정한다면 C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럼 C도 분석해보자. C가 플러스면 위에랑 똑같네. C가 플러스인 상황. D는 가까이 있으니까 C게 밀고 A는 멀리 있으니까 조금 밀겠지? 4대 1의 비율로. 아우, 종치고 난리도 아니다. 지금 학교 종이 좀 이상해서 3학년들 모의고사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막 종소리를 어쩌고 막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종이 아무 때나 울려가지고 자꾸 미안해. 그래서 어쨌건 A와 D는 따로 C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청력을 행사하는 걸 따로 또 생각해서 그릴 필요 없고 위에랑 똑같이 되겠지? 그런데 C 지점도 별이라고 문제에 나왔으니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B가 C를 밀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B가 밀는 화살표여야 돼. 크기를 따지면 3 정도의 비율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B를 마이너스로 가정한 상황이었거든. B가 마이너스면 C가 플러스여야 됐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지금 맞추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엉켜서 오류가 생긴 거지. B가 C를 당겨야만 하는데 뭔가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어때? 조건이 엉켜버리지. 따라서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인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둘 다 플러스, B, C는 플러스인 상황이야. 그럼 기억 풀리네. B는 양전하다 정답. 디귿도 풀리네.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둘 다 뿔뿔이니까 당연히 청력,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니은 보자. 뭘까? C의 전하량의 크기는 Q보다 작다. 우리 B와 C가 플러스라는 건 알았어. 하지만 얘네들이 플러스 10쿨롱인지 100쿨롱인지 전하량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 C의 전하량의 크기가 과연 Q보다 작은지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바꿔볼까?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 문장을 조금 더 바꿔보면 난이도가 훨씬 체감 난이도가 내려가. Q보다 작다라고 하지 말고 A의 전하량보다 작다 뭐 이렇게 바꿔볼까? 그러니까 Q 말고 A로 바꿔보자. 이래도 사실 같은 문장 아니겠어? 왜냐? A의 전하량이 Q니까. C의 전하량이 Q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C의 전하량이 A 전하량보다 작냐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지. 그런데 왜 굳이 A로 바꿨냐? 얘들아, 우리가 이미 분석해놓은 이 그림 볼래? A가 B를 이만큼이나 당겨. 아까 얘 수치로 얘기하면 4 정도라 그랬지? 그런데 C는 B를 요만큼 당겨. 아까 수치로 얘기하면 3 정도라 그랬어. 누가 더 많이 당기고 있니? A가 많이 당기고 있지. 즉, A가 B라는 애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4인데 C가 똑같은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3이라는 거야. 왜 차이가 날까? A와 C는 B를 기준으로 A와 C는 거리도 똑같아. K라는 상수도 똑같겠지. 그리고 B라는 공통적인 전하에 적용하는 힘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는 4고 왜 힘이 하나는 4고 하나는 3이냐고. 왜? 옳지. 바로 전하 크기 때문이지. 전하 크기. A는 전하 크기가 Q였고 플러스 Q였고 C는 전하 크기를 모르는데 B의 전하 크기 똑같고
떨어진 거리 똑같고 상수 똑같고 그러면 결국 A의 전하량의 크기와 C의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얘를 미는 청력, 전기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전기력이 4대 3이야? 따라서 이 전하량도 아마 4대 3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해되니? C가 B를 3 정도로밖에 못 끌어당기는 것은 A의 전하량인 Q보다 더 작았기 때문 아닐까? 4분의 3Q 정도로 그냥 Q보다 더 작았던 게 아닐까? C의 전하량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C의 전하량의 크기는 A의 전하량의 크기인 Q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 A의 전하량의 크기가 Q 플러스 Q라고 나와 있으니 아마도 C의 전하량의 크기는 4분의 3Q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니은이 굉장히 어려운 보기였다고 보고 이 15번 문제 자체가 오답률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였어. 아까 풀었던 문제 한 달 뒤인 10월 학평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고3들, 그러니까 작년 고3들이 풀었던 문제여가지고 약간 교육과정이 어긋난 게 있어서 문제 자체를 조금 수정할게. 이렇게만 수정하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되고 답도 똑같아지거든. 자, 마지막 문장을 수정할게. X는 ED에서 A, B, X에 의한 전기장은 0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표현 방식, 전기장이라는 표현 방식을 안 배울 뿐이지 사실 똑같은 표현을 배웠어. 뭐냐면 X는 ED라는 점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점 전하를 놓아봤더니 얘가 A와 B, X라는 전하에 의해 받는 전기력이 0이었다. 전기력이 0이었다. 우리가 우리식 표현으로 별이라고 했었지? 그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주고 시작할게. 7번 그림은 X축상에 0하고 3D인 지점에 A, B를 고정시켰대. A, B는 고정. 그 다음에 점 전하 X를 D라는 지점에 가만히 놨대. 얘 가만히 두면은 A에 의한 전기력, B에 의한 전기력이 작용하면서 막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근데 안 움직이고 뭐래? 정지해 있었대. X는 가만히 놨더니 정지해 있었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A에 의한 전기력, B에 의한 전기력이 모두 합쳐져서 합력이 0이 되는 별 지점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난 이걸 보고 바로 X에다가 별 그렸지. A와 B에 의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X다. 야, 그러면 이거 바로 나온다. 두 전하 사이, A, B 두 전하 사이에 별이 떴네. 두 전하 종류 어떨까? 같지. 부호가 같대. 뿔뿔 아니면 마마일 거야. 그 다음 떨어진 거리 봐봐. 몇 대 몇으로 떨어졌어? 1대 2로 떨어졌어? 1대 2로 떨어졌으면 누구의 전하가 더 센 거니? B의 전하가 센 거지. 별은 각 그 약한 전하 쪽 근처에 뜬다고 했으니까 B 전하가 세긴 센 거야. 근데 얘가 몇 배 쓸까? 거리가 1대 2면 그 제곱을 통해서 천천히 해볼까? 자, 거리가 1대 2야. K는 상수. 그런데 거리가 1대 2임에도 불구하고 A가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똑같아. 1대 1. 그래서 별 지점이 된 거 아니겠어? 그 다음 분자에는 AX 곱한 것과 AX의 전하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그 다음 B하고 X를 곱한 것의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X라는 애는 두 개가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도 X라는 전하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Q2 바로 A와 B의 전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R의 제곱을 생각해서 1대 1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1대 4가 돼야겠다. 1대 4. 즉 B라는 애가 A에 비해서 A 전하량에 비해 4배 더 센 전하라는 거지. 전하량이 4배 더 큰. 비율로 따지자면 만약에 A가 플러스 1쿨롱이라면 B는 플러스 4쿨롱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어쨌건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또 풀어볼게. 그 다음 문장. X는 이 D에 플러스 1쿨롱의 점 전하를 놓았더니 그래 여기 플러스 1쿨롱의 점 전하를 놔보자. 그랬더니 A와 B와 또 아까 놓았던 X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이 제로였다? 그래. 그러면 이 세 개에 의한 전기력, 화살표가 모두 다 합쳐져가지고 제로가 되도록 세 개의 전기력이 0, 여기도 별 지점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까? ED라는 지점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을 확대해서 그려볼게.
플러스 1쿨롱을 플러스라고 쓴 거야. 그럴 때 B는 플러스 4니까 거리는 가깝고 플러스 4라는 전하를 가졌으니까 밀겠지. 세게 밀 거야. 그 다음 A도 플러스인데 거리도 2칸이나 되고 거리도 멀고 전하가 플러스 1밖에 안 되니까 얘는 조금 밀겠지. 그런데 이 지점이 별이 되려면 X라는 애는 이 플러스 1쿨롱을 밀어야 할까 당겨야 할까? 옳지. 밀어야겠지. 이렇게 밀어서 화살표의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아져야 별 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수치도 해볼까? B가 이 플러스 1쿨롱을 미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한 칸분의 1의 제곱분의 쿨롱 법칙 쓰고 있는 거야. 1의 제곱분의 4. 얘 플러스 1쿨롱이니까 4로 밀고 있어. 그렇다면 A가 이 플러스 1쿨롱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얼마일까? 2칸이니까 4분의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밀고 있어. 그렇다면 아까 X가 이 플러스 1쿨롱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정확하게 화살표의 총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했고, 얘도 한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떨어져 있으면 1의 제곱분에 얘는 전하량을 몰라. X 전하량 몰라. 그냥 X라고 하지 뭐. 전하량의 곱 X가 되겠다. 한 칸분의 X, 1분의 X. 그러면 이게 화살표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4가 돼야 돼. 즉 4분의 16이지 통분을 하면. 근데 얘가 4분의 1이야? 따라서 X라는 전하가 플러스 1쿨롱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4분의 15가 되어야 하고 X, 이 스몰 x 전하량, X라는 전하의 전하량은 4분의 15가 되어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문제 풀어볼게. 기억, 전하의 종류는 A와 X가 같다. 그치, 둘 다 플러스 플러스여서 이 D 지점에 놓은 플러스 1쿨롱을 둘 다 이렇게 밀어야만 굉장히 전하가 센 B가 플러스 1쿨롱을 4만큼이나 미는 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지. 기억 정답. 전하량의 크기는 X가 A의 4분의 15배다. 얘도 쿨롱 법칙을 써서 B와 A와 X가 도대체 이 D 지점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을 얼마나 밀어내고 당기는지를 쿨롱 법칙으로 조사해 보면 4분의 15가 나와. 니은도 정답. 마지막, A와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한 번은 A에 집중해보고 한 번은 B에 집중해보란 뜻이야. 자, A에 집중해봐. A는 누구와 누구한테 전기력을 받니? D와 플러스 1쿨롱, A에 플러스 1쿨롱, ED에 있는 플러스 1쿨롱과 3D 지점에 있는 플러스 4쿨롱, 세 개한테 전기력을 받지? 전부 다 플러스야. 다 같은 부호라고. 따라서 청력이 작용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겠다.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 다음 B가 받는 전기력 볼까? B도 플러스야. 아이고, B가 얘가 아니네. 자, B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B다. B도 플러스야. 그런데 A와 X 그리고 플러스 1쿨롱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청력을 발생시켜서 전부 다 얘를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겠지? 따라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두 개가 서로 반대, 맞네.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 지금 A와 B 사이에서 X라는 애를 놨더니 정지해 있다고 해서 얘를 별지점으로 놨었지? 그러면 두 A, B 전하 사이에 별이 뜬 거니까 두 개가 부호가 같다라고 했어. 거리가 1대2임을 통해서 전하량도 1대4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내가 플러스 1쿨롱 플러스 4쿨롱으로 두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 부호 같다고 무조건 플러스냐? 아니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 4쿨롱으로 문제를 풀어도 사실 답은 똑같이 나와. 부호랑 상관이 없게 돼. 한번 해볼게. 그럴 때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 4쿨롱으로 둘 때 ED라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두래. 그러면은 전기력이 0이라니까 여기도 별표가 되어야지. 자, ED라는 지점에
2D라는 지점에 둔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둔다면 A는 이 플러스 1쿨롱을 끌어당길 거야. 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하지만 거리가 머니까 살짝 끌어당기겠지? 크기를 따지자면은 거리는 2칸이니까 4분의 1 정도로 끌어당기겠다. 쿨롱 법칙 적용한 것이다. 그 다음 B도 마이너스니까 2D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을 또 끌어당기겠네. 굉장히 가까우니까 크게 끌어당길 거야. 쿨롱 법칙을 적용해보면 한 칸이니까 1의 제곱분의 4, 즉 4만큼 끌어당길 거야. 그렇다면 X라는 전하가 바로 플러스 1쿨롱을 왼쪽으로 끌어당겨야 할 거고 걔가 바로 4분의 15가 되겠지. 4분의 15만큼으로 X가 플러스 1쿨롱을 끌어당겨야 될 거야. 끌어당겨야 된다면 X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전하. 아까는 A, X, B가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왔잖아. 이번에는 두 개의 A, B 부호가 같다는 걸 마이너스로 설정하면 X도 마이너스가 나와. 마마마가 나와버리는 거지.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종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종류가 A와 X 종류가 같냐라고 했는데 아까는 두 개가 뿔뿔로 같았고 지금은 마마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끌어당기는 전하량의 크기 4분의 15도 변함이 없어.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 푸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